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는 가속되고 근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해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과 고령화 같은 요인이 겹쳐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면장애는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만성 피로를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면장애는 집중력 하락과 브레인 포그를 부를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 및 불안, 소화장애 같은 기능 이상도 수면장애가 개선되어야 나아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지은이 김경철, 펴낸 곳은 세종서적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수면장애의 원인과 대처법을 다루는데요. 사람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결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급성 또는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어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 부조화로 인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우세해지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장애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치료법 역시 달라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이유를 찾아서. 수면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수면장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이 약해져 소변을 보느라 자주 잠을 깨기도 하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생체 리듬을 점차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화가 불면의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만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20대부터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죠. 젊은 사람과 청소년의 불면은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일과성 불면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신피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도 그 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수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 호르몬은 아침에 분비량이 가장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수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밤에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될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부신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몸이 피곤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불면은 질병이나 생활 습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음주 같은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비만이 생기면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수십 초간 숨을 쉬지 않고 그러다 다시 코를 골며 자는 현상이 반복되죠. 이 수면 무호흡증도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생활습관 면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누워있으니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와서 식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자꾸 기침하거나 속이 아프고 불편해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점검해야겠죠.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 중에 평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소화시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수면을 취하려면 위와 장이 편안해야 합니다. 수면제 복용이 부담스럽다면 수면 장애를 교정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기보다는 가급적 약을 쓰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약을 써서 치료할 필요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면 약을 쓰지 않는 편이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수면제나 호르몬 요법 같은 적극적인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라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가급적 약을 쓰지 않고 잘 자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흔하고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수면 영양제로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수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많이들 복용하는 영양제들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는 더 낯설지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트립토판과 테아닌, 가바, 이노시톨, 락티움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특정 성분만 담은 영양제 외에도 기능성 식품이라고 해서 타트체리라고 하는 체리류 과일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추출액 등의 형태로 많이 시판되죠. 허브 중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종류가 많아 영양제 형태로 곧잘 유통됩니다. 트립토판은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바나나에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선이나 치즈, 견과류, 새우 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좋은 지방이 함유된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종종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려면 비타민 B6, 마그네슘, 비타민 C, 엽산, 철분 등이 필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허브차를 마셔보라는 조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녹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녹차에는 테아닌이라고 하는 천연 유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테아닌은 보이차, 홍차, 녹차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려면 마그네슘이 뇌까지 작용해 가바 생성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칼슘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 및 긴장도를 낮춰줍니다. 긴장 완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음식을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비타민이죠. 우리 몸은 낮에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만들어 분비하는 생체 리듬을 따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햇볕을 꼭 쬐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에 2-3번 자외선 지수가 5에서 7일 때 팔다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10에서 20분 정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이 추천하는 허브는 캐모마일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풀로 예로부터 수면을 돕고 소화불량과 불안 증상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을 나른하게 하고 졸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밤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밤은 민트과의 허브인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이전부터 상처를 치유하고 불면을 개선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호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따로 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생각보다 그 수준이 격렬합니다.
생체 리듬 관점에서는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잠이 너무 오지 않는다고 동네를 한 바퀴 뛰고 들어와 바로 누우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니 몸이 진정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녁을 가볍게 먹고 산책하는 정도의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수면 개선을 위해 운동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운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동하는 시간과 강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던 사람도 약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뇌졸중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집에만 갇혀 살기 쉬운데 사람들과 어울려 숲의 풍경을 보면서 흙의 냄새를 맡고 흙과 자갈 위를 맨발로 걸으면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흙 속의 지오스민이라는 화학물질은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무엇보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는 식사.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화하는 능력도 생체 리듬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은 역시 아침 시간입니다. 오전에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은 대사가 더욱 빨라서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배가 고파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져 소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런 생체 리듬과 반대로 아침 식사는 거의 하지 않는 반면 회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문화로 저녁에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비만의 주범이 되기도 하지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해 수면 장애를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치킨 등의 고기, 매운 면 요리 등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간식류, 토마토나 브로콜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과채 및 야채 등도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감자처럼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나 수면에 도움을 주는 락토세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상추, 뇌혈관 작용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과 케르세틴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양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와 호두 등 견과류, 따뜻한 우유,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이 되는 체리류, 캐모마일 등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가 대표적입니다. 최적의 침실 환경을 찾아서 쉽게 잠들 수 있는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내 온도는 조금 차갑게, 침구 온도는 약간 따뜻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내 온도는 여름에 24도에서 26도로 너무 더워서 자기 힘들 정도가 아니면 적당합니다. 겨울에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불 속 온도는 33도 정도가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도 몸에서 땀이 나서 잠들기 어렵고 설령 잠들어도 중간에 계속 깨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베개는 목뼈의 정상적인 C자형 곡선을 유지해 주어야 좋습니다. 베개를 벨 때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형 곡선을 유지해야만 목과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서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스마트폰만 잠자리에 가져오지 않아도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 침실에는 TV가 없는 편이 낫습니다. 잠들기 전에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막 커튼 등을 이용해서 빛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침실 조명 역시 블루라이트를 제거해 붉은 빛을 띠는 수면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인지행동 치료. 잠을 잘 자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잠이 더 달아납니다.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말고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일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잔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잠들 수 있고 충분히 잘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코르티솔이 일정한 시간에 분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 합성을 시작합니다. 또 몸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잠이 쏟아지면 20분 이내로 주무세요. 물론 밤에 잠을 못 잤다면 차라리 낮에 한숨 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에 자야 하니까 낮잠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잠자리에서 책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수면등이 필요하다면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시계를 치우세요. 시계가 있으면 자꾸 얼마나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에서 깨는 습관이 생깁니다. 일종의 강박이죠. 잠들기 전이나 자다 깼을 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얕은 수면을 유지하다가 다시 자면 되는데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면 잠이 달아나고 다시 수면 리듬을 회복하기 힘듭니다. 20분 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책을 읽고 다시 잠을 청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10에서 20분 안에 잠들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넘기면 잠을 못 자는 상황 자체가 불안을 일으킵니다. 잠을 자야 하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 뇌가 오히려 각성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머리만 닿아도 꿀잠을 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다 깨거나 쉽게 잠에 빠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잠이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면 잠드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매일 밤 푹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